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가 잠들고 나서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일기입니다. 오늘의 글쓴이가 읽는 짧은 소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네 문학가 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네 문학가 편 글롱두고. 내 앞에 있었다. 책상 앞에 고된 몸을 엎드리고 잠을 자고 있었지만 너는 내 앞에서 꿈쩍 않고 있었다. 나는 방금 열고 들어섰던 방문을 닫고 등을 기댔다. 헐리듯 흘러내리는 내 몸. 나는 처량하게 바닥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너를 올려다보는 자세가 되었다. 새근새근 들려오는 너의 숨소리. 너도 많이 지쳤을 것이다. 공허만을 거듭해온 너의 영혼은 벌써 빌대로 비었는지도 모른다. 너라는 존재는 너에게 없었으니까. A라는 존재로 인해 너의 시간은 곧 A의 시간이었다. 나는 두 눈을 감았다. 나도 모르게 너의 이름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자 나는 얼른 도로 두 눈을 뜨고 너를 살폈다. 다행히 너는 내가 부르는 너의 이름을 듣지 못했다. 버릇같은 불안이었다. 너의 앞에선 언제나 그렇듯 알아듣지도 못할 만큼 마땅히 작아졌을 텐데. 가엾은 내 목소리. 제대로 한번 불러보기조차 힘들었던 너의 이름을 토해내고 나니 나는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사랑한다는 건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말하고 또 그것들을 서로가 들어주는 과정일 것이다. 나는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문학가들을 먼저 떠올렸다.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어디서 태어나 어디로 가서 죽었는지, 또 그날은 언제였는지. 그들이 써내려간 아름다운 작품들만큼이나 내게는 그들의 생애도 중요했다. 그들의 연표나 평전을 자주 봤던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들 다가 제대로 알려져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럴 때면 생사 연도만이라도 알 수 있는 한은 알아야 했다. 그게 내가 좋아하는 그들의 생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것 같았다.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의 생일이 궁금해지고 그 생일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듯이 1996년 5월 13일을 내가 기억하듯이. 나는 조심스럽게 호흡을 가다듬었다. 내 목소리가 너의 잠을 깨울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침묵처럼 묻히는 건 싫었다. 마치 내 목소리가 너의 꿈결에 있는 것처럼 너의 마음속으로 잔잔하게 스며들었으면 하고 나는 바랐다. 언젠가 너와 내가 단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때는 그들의 작품과 내가 아는 그들의 생애까지도 너에게 세세하게 털어놓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날이 올까? 내게 관심은커녕 눈길 한번 제대로 준 적도 없는 너를 앞에다 두고 나는 최대한 내 목소리의 진동을 알맞게 유지하려고 했으며 그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보들레르, 플레임은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이다. 1821년 4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말년에는 성병과 중풍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다. 1867년 8월 31일 파리에서 애증이 컸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 죽는다. 로트레아몽 백작, 본명은 이지도르 루시앙 디카스이다. 1846년 4월 4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태어나 1870년 11월 4일 보불전쟁이 한창이던 포위된 파리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굶주리고 허약해진 몸으로 있다가 어느 여관에서 죽는다. 알베르 카미, 1913년 11월 7일 당시 프랑스령이었던 알제리 몽도비에서 태어나 1960년 1월 4일 프랑스 부르고뉴 상스 근처에서 타고 가던 자동차가 나무를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내자 바로 목이 부러져 현장에서 즉사한다. 버지니아 울프, 플레임은 에덜린 버지니아 스티븐 울프이다. 1882년 1월 25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1941년 4월 18일 영국 서식스 지방의
로드멜 마을 근처에 있는 우주강에서 시체로 발견된다. 죽은 날짜는 며칠 전인 3월 28일로 추정되었다. 유서를 남겼고 자살이었다. 헤르만 헤세, 플레임은 헤르만 카를 헤세이다. 1877년 7월 2일 독일 비르텐베르크에 있는 칼프에서 태어나 이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조국을 비판하며 스위스로 망명한다. 1962년 8월 9일 스위스 몬타뇰라에서 뇌출혈로 죽는다. 장자크 피슈테르, 1927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 한때는 스위스 보지방의 프레베랑주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어디서 사는지 나로서는 알지 못한다. 그의 부고 기사를 본 적은 없다. 에밀리 브론테, 플레임은 에밀리 제인 브론테, 필명은 앨리스 벨이다. 1818년 7월 30일 영국 요크서 쇼턴에서 태어나 1848년 12월 19일 영국 요크서 하워스에서 결핵으로 죽는다. 알베르토 모라비아, 본명은 알베르토 핀체를레이다. 1907년 11월 2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나 1990년 9월 26일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그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다. 폴 엘리아르, 본명은 외젠 에밀 폴 크랭텔이다. 1895년 12월 14일 프랑스 생드니에서 태어나 1952년 11월 18일 프랑스 샤랑통르퐁에서 과로와 협심증 등으로 죽는다. 밀란 쿤데라, 1929년 4월 1일 체코슬로바키아 브린에서 태어나 한때는 프랑스에서 사는 것도 같더니 현재는 어디서 사는지 나로서는 알지 못한다. 사드 후작, 본명은 도나시엥 알퐁스 프랑스아 드 사드이다. 1740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이후 수많은 제목으로 교도소를 전전하다 사형 선고를 받는 일까지 겪는다. 1814년 12월 2일 프랑스 생모리스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죽는다. 프랑스와주 사강, 본명은 프랑스와주 크아레이다. 1935년 6월 21일 프랑스 카자르크에서 태어나 2004년 9월 24일 프랑스 옹플레르에 있는 병원에서 심장 및 폐질환으로 죽는다. 아직 내가 꼬마였을 때 누나의 책상 책꽂이에 꽂혀 있던 그의 작은 문고본은 현재도 생생하다. 문고본 안녕. 하성난, 1967년 6월 2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나 현재는 어디서 사는지 나로서는 알지 못한다. 서울이겠지. 마이클 로보텀, 1960년 11월 9일 호주 카지노에서 태어나 현재는 어디서 사는지 나로서는 알지 못한다. 호주 어디겠지. 로렌스 샌더스, 1920년 3월 15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1998년 2월 7일 미국 플로리다주 폼파노 비치에 있는 자택에서 죽는다. 연애는 정말 칠흑 같은 까망일까? 자크 프레베르, 플레임은 자크 앙리 마리 프레베르이다. 1900년 2월 4일 프랑스 네이시르센에서 태어나 1977년 4월 11일 프랑스 오몽빌라 푸티트에서 폐암으로 죽는다.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1921년 1월 19일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태어나 1995년 2월 4일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재생불량성 빈혈과 암으로 죽는다. 루스 랜들, 본명은 루스 바버라 크레스먼이다. 그 외에 루스 바버라 랜들, 바버그의 랜들 납작이라고도 한다. 필명에는 루스 랜들과 바버라 랜들이 있다. 1930년 2월 17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2015년 1월 7일 영국 런던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같은 해 5월 2일에 죽는다. 키르케고르, 플레임은 셰렌 오비의 키르케고르이다. 1813년 5월 5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나 1855년 11월 11일 코펜하겐에서 뇌신경질환의 일종인 척수병으로 죽는다.
나는 그만 눈물이 올라와 말을 멈췄다. 돌연 네가 A를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올라 감정이 북받쳤기 때문이었다. 나는 친구 B와의 약속도 있고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된 것도 모른 채 TV 앞에서 빈둥거리고만 있었다. 그렇지만 않았어도 그날 너는 A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난생 처음 겪는 듯한 내 이런 서러움도 나는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뒤늦게 B와의 약속을 떠올리고 핸드폰을 충전했을 땐 B는 이미 약속 장소인 커피숍을 빠져나간 이후였다. 그러곤 얼마 지나지 않아 B는 길에서 너를 마주쳤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어쩌다가 멀어져 버린 어릴 적 단짝을 성인이 되어서야 우연히 보게 된 두 사람은 무척이나 서로를 반겼다. 근처 커피숍으로 장소를 옮긴 뒤에도 두 사람의 들뜬 대화는 끊이질 않았다. 그것만으론 부족했는지 두 사람은 그날 같이 저녁을 먹고 이어서 같이 쇼핑을 즐기다가 결국은 네가 A를 마주치게 된 것이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길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고 악착같이 전단지를 나눠주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을 A. 마침 두 사람은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전단지를 받아들었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선 건 분명 너였을 것이다. 사랑이 없는 세상은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이 아니라 사랑을 팝니다. 후미진 골목에 찌그러져 있는 작은 곳이지만 오세요. 저의 술집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 광고 문구를 B의 말에 의하면 네가 유독 마음에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그날 그 술집으로 가자고 부추긴 것도 분명 너였을 것이다. 두 사람은 그 전단지에 나와 있는 약도를 보며 그 후미진 골목을 찾아갔다. 술집 문은 핸드폰 번호와 함께 잠시 외출 중이라는 알림판을 걸어놓고선 뜻밖에도 잠겨 있었다. B는 네가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던 A였다. 오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곳, 그곳에서 조그만 술집을 혼자서 운영하며 손님이 없을 때는 스스로 길거리로 나가 전단지를 나눠주고 그러다 전화가 오면 불이 나게 달려와 거친 숨을 몰아쉬고 호탕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 그게 그날 처음 본 A의 모습이었다고. 어느 날 너는 B 앞에서 펑펑 울면서 말했다고 B는 내게 전한 적도 있었다. 첫날부터 이미 네 마음은 그 A에게로 단단히 흘러들어갔던 건지도 모르겠다. 그날 이후 너는 B와 함께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술집을 찾아갔고 언제부턴가는 돈도 받지 않고 그 술집 알바까지 자처하며 그의 곁에 머물기만을 원했으니까. 내가 B를 통해 너를 알게 된 건 역시 그날 내가 B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덕분이었지만 이렇게 될 거였다면 차라리 너는 A를 모르고 나는 너를 모르는 게 나았을 것이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 A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너를 보는 것이야말로 내게는 참혹한 일이니까. 벌써 3년이 지났다. 그날은 대학 신입생이라는 싱그러운 이치마저 조금은 시들해져 갈 쯤에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나는 젖은 눈으로 너를 보았다. 너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잠에만 빠져 있었다. 사랑을 되받지 못하는 사랑은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너에게 선사했을까. 나는 지금 너의 축 내려앉은 모습이 이해되고도 남았다. 너와 단둘이서 이렇게나 오랜 시간을 가져본 적은 없었다. 나는 다시금 호흡을 가다듬고는 내가 이 앞에 있는지도 모르는 너를 앞에다 두고 마저 말을 이어갔다. 피에르 바야르, 1954년 12월 2일 프랑스 아메행에서 태어나 현재는 어디서 사는지 나로서는 알지 못한다. 프랑스 파리에 있을까? 도발적인 잉크를 남발하며.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격식 차린 우중충한 정장 안에 꽁꽁 숨어서 꼰대의 향기를 낼지도. 글의 분위기와는 정말 반대되는 테이블 매너를 지닌 사람도 여럿 보았다. 장준혜, 1910년 12월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사생아로 태어나 말년에는 인후암에 걸린다. 1986년 4월 15일 파리에 있는 호텔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다. 당시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것으로 보이는 상처도 있었다.
알랭 로브 그리에 1922년 8월 18일 프랑스 브레스트에서 태어나 프랑스 캉에 있는 병원에 심장병으로 입원한 뒤 며칠 후인 2008년 2월 18일 그곳에서 죽는다. 마르그리트 디라스, 본명은 마르그리트 도나디웨이다. 1914년 4월 4일 베트남 자딘성에서 태어나 말년에는 건강이 계속 악화되어 가던 중 1996년 3월 3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자택에서 죽는다. 사르트르, 플레임은 장폴 샤르 에마르 사르트르이다. 1905년 6월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1973년에는 갑작스러운 실명으로 이욕적이던 저술 활동도 중단하기에 이른다. 1980년 4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폐기종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죽는다. 폴 오스터, 플레임은 폴 벤저민 오스터이다. 1947년 2월 3일 미국 뉴저지 유어크에서 태어나 현재는 어디서 사는지 나로서는 알지 못한다. 사계절 하늘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제주도로 가서 살아보는 건 어떨지. D.H. 로렌스,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이다. 1885년 9월 11일 영국 이스트우드에서 태어나 1930년 3월 2일 프랑스 앙티브 근처 방스에서 결핵으로 죽는다. 도스토예프스키, 플레임은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예프스키이다. 1821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1881년 2월 9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폐결핵과 만성 기관지염으로 죽는다. 플로베르, 플레임은 기스타브 플로베르이다. 1821년 12월 12일 프랑스 루앙에서 태어나 1880년 5월 8일 프랑스 크루아세에서 뇌출혈로 죽는다. 프란츠 카프카, 본명은 프란티셰크 카프카이다. 1883년 7월 3일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나 1924년 6월 3일 오스트리아 빈 근처에 있는 요양원에서 폐결핵으로 죽는다. 생텍쥐페리, 플레임은 앙투안 마리 장 바티스트 로제드 생텍쥐페리이다. 1900년 6월 29일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나 1944년 7월 31일 북아프리카 공군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지중해 상공에서 실종된다. 당시 독일 전투기에 의해 격추를 당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윌리엄 포크너, 플레임은 윌리엄 커스버트 포크너이다. 1897년 9월 25일 미국 미시시피주 뉴올버니에서 태어나 1962년 7월 6일 미국 미시시피주 비알리아에서 심장마비로 죽는다. 알랭드 보통, 1969년 12월 20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나 현재는 어디서 사는지 나로서는 알지 못한다. 패트릭 해밀턴, 플레임은 앤서니 월터 패트릭 해밀턴이다. 1904년 3월 17일 영국 서식스 헤석스에서 태어나 1962년 9월 23일 노퍽 쉐링엄에서 간경병과 신장 기능 상실로 죽는다. 샤미엘 베케트, 1906년 4월 13일 영국 폭스락에서 태어나 1989년 12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호흡기 부전으로 죽는다. 이반 투르게네프, 플레임은 이반 세르게예비치 투르게네프이다. 1818년 11월 9일 러시아 오료르에서 태어나 1883년 9월 3일 프랑스 파리 근처 부지발에 있는 지인의 별장에서 지병으로 죽는다. 전화가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나오던 말도 멈추고 얼른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벨소리를 죽이고는 화면을 보았다. 비의 전화였다. 나는 엉거주춤 몸을 일으킨 채로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닫히던 방문 사이로 여전히 자고만 있는 네가 보였다가 사라졌다. 나는 방문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후에도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잠시 후 나는 전화를 끊었고 거실 한쪽을 보았다. 아직은 새 소파가 놓여 있지 않아서 텅 비어 있는 쓸쓸한 공간. 지난달
너는 꽤나 촉망받는 중소기업의 신입사원 모집에 당당히 최종 합격을 했다. 졸업반이 된 우리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취업에 성공한 것이었다. A 때문에 한시도 평화롭지 못하던 너였기에 나와 B는 그런 네가 뜻밖이었지만 오히려 기특했고 너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너는 이참에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서 살던 집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나 나는 너의 그 당찬 맹세까지는 솔직히 믿기지 않았다. 여전히 너를 지배하고 있는 건 네가 아니라 A니까. 어찌됐든 오늘이 이 새로운 집으로 네가 구입한 새로운 소파가 가구점에서 배달돼 오기로 한 날이었다. 그런데 이런 날에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여기에 있게 되었냐고. 이유는 다음과 같다. 너는 오늘이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제삿날인 걸 깜빡 잊고 있었다. 전날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다. 제사 음식도 만들어야 했기에 아침 일찍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가야 했던 너는 B에게 전화를 걸어 소파 들어오는 걸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흔쾌히 승낙을 했지만 자신에게도 급한 사정이 생기자 B는 나를 찾았다. 별수 없이 너의 집 호실수와 현관문 비밀번호가 적힌 문자와 함께 내게 부탁을 했던 것이다. 그럼 B가 방금 내게 전화를 걸어온 이유는 너의 집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문자를 네가 아침 일찍 보내왔는데 그 문자를 이제서야 확인했고 나더러 너의 집에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미 네가 사는 여기에 와 있는데 말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네가 잠을 자고 있어서 내가 와 있다는 걸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핸드폰에 있는 시계를 보았다. 이제 1시간만 지나면 너의 새 소파를 실은 가구점 트럭이 집 밖에 도착할 것이고 나는 그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나는 서둘러 그렇지만 조용히 까치발을 하고선 네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돌아갔다. 무릎을 세우고 앉아 너를 올려다보며 내가 좋아하는 그들을 마저 이어가기 시작했다. 콜린 윌슨, 풀네임은 콜린 헨리 윌슨이다. 1931년 6월 26일 영국 레스터에서 태어나 2013년 12월 5일 영국 코널에 있는 병원에서 폐렴의 합병증으로 죽는다. 조르주 페렉, 1936년 3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1982년 3월 3일 프랑스 이브히 슈센에서 폐암으로 죽는다. 메리 셸리, 풀네임은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 셸리, 결혼 전 이름은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 고딘이다. 1797년 8월 30일 영국 런던 서머스타운에서 태어나 1851년 2월 1일 영국 런던 체스터 스퀘어에서 뇌종양으로 죽는다. 엘프리데 옐리네크, 1946년 10월 20일 오스트리아 미르츠추슬라크에서 태어나 현재는 어디서 사는지 나로서는 알지 못한다. 그의 원작을 영화한 작품에서 주인공 역을 맡은 프랑스 배우 이자벨 리페루와는 분위기가 매우 흡사한 게 신기하다. 그 영화의 캐스팅에 그의 입김도 작용했던 걸까? 물론 그들의 실물을 본 적은 없다. 사진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조이스 캐럴 오츠, 1938년 6월 16일 미국 뉴욕 록포트에서 태어나 현재는 어디서 사는지 나로서는 알지 못한다. 어디서든 좀비처럼 살까? 사진을 보면 그런 것 같진 않다. 비쩍 마른 고양이 같다고나 할까? 요즘 길에선 다들 피둥피둥 살만 올라서 그 특유의 도도함도 많이 사라진 것 같은 야옹이들. 에우리피데스, 기원전 484년경 아테네에서 태어나 기원전 406년경 마케도니아에서 죽는다. 개떼나 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었다는 설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설이다. 토마스 해리스, 풀네임은 윌리엄 토마스 해리스이다. 1940년 4월 11일 미국 테네시주 잭슨에서 태어나 현재는 어디서 사는지 나로서는 알지 못한다. 스콧 피츠제럴드, 풀네임은 프랜시스 스콧 키 피츠제럴드이다. 1896년 9월 24일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태어나
1940년 미국 할리우드에서 간질과 더불어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다. 실비아 플라스 1932년 10월 2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태어나 1963년 2월 11일 영국 런던에서 가스를 틀어든 오븐에 머리를 박고 죽는다. 이도치 않게 죽음에 이르렀다는 추정도 있다. 라클로 플레임은 피에르 쇼데를로 드 라클로이다. 1741년 10월 18일 프랑스 아맹이에서 태어나 1803년 11월 5일 지금의 이탈리아 타란토에서 군 보병사령관으로 복무하던 중 이질에 걸려 죽는다. 에드워드 올비 1928년 3월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태어나 2016년 9월 16일 미국 뉴욕 몬타우크에 있는 자택에서 죽는다. 당뇨를 앓고 있었으나 사인은 명확하지 않다. 폴 베를렌느 플레임은 폴 마리 베를렌이다. 1844년 3월 30일 프랑스 메스에서 태어나 말년에는 약물 이종과 알코올 중독, 빈곤 등으로 급격히 몸이 쇠락해진다. 1896년 1월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죽는다. 트루먼 카포티 플레임은 트루먼 가르시아 카포티이다. 1924년 9월 30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나 1984년 8월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벨레어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간염과 다발성 약물 중독에 의한 간 질환 때문에 죽는다. 마르셀 프루스트 1871년 7월 10일 프랑스 파리 근처 오테유에서 태어나 1922년 11월 18일 프랑스 파리 44번가에서 폐렴으로 죽는다. 난 여전히 당신을 완독하지 못한다. 나는 목이 말라 잠깐 말을 멈췄다. 네가 엎드려 있는 책상 한쪽에는 내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부터 네가 마시다 만 듯한 물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다. 이 방으로 들어선 후 너와의 거리가 최대한 좁혀지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너의 자그마한 얼굴과 너의 앙상한 손도 볼 수는 없었다. 책상 위로 흘러내린 너의 머리칼이 마치 잔인한 가시덤불처럼 너를 완전히 뒤덮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애써 외면하듯 고개를 돌리고서는 물컵 쪽으로 손을 뻗었다. 물컵 테두리에는 이미 닿았던 너의 입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너의 입술 자국과 내 입술이 맞닿을 수 있게끔 물컵진 손을 살짝 돌려보았다. 그러곤 마치 키스를 나누듯 나는 살며시 두 눈을 감고선 물을 마셨다. 좋았다. 그렇다고 그런 기분에 마냥 젖어 있을 수는 없었다. 이제 곧 너의 새 소파가 들어올 시간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문학가들을 한 명이라도 더 너의 앞에서 꺼내려면 지체해서는 안 되었다. 나는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조용히 그렇지만 빠르게 몸을 돌렸다. 그러다가 내 한쪽 발에 뭔가가 밟히는 게 느껴져 나는 한쪽 발을 들어 올리다가 그만 멈칫하고 말았다. 뭉개져서 반쯤은 가루가 되어버린 하얀 알약 하나가 바닥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네가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너의 까만 가시덤불 앞에서 갑자기 내 심장은 빠르게 요동을 치더니 내 몸까지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려오는 것만 같았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기 위해서 조용히 심호흡을 하며 너에게 다가갔다. 너를 뒤덮고 있던 그 가시덤불을 조심스럽게 걷어올렸다. 극히 일부였지만 너의 얼굴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맥박이 짚힐 만한 너의 목 주변으로 떨리는 내 손을 가져갔다. 잘못 짚었나 싶어 나는 조금 옆으로 손을 이동해 보았지만 맥박은커녕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 나는 소리쳤다. 너의 이름을 부르며 너의 어깨를 잡고 마구 흔들었다. 너를 잡은 내 손엔 더 많은 힘이 가해지는 것 같았지만 너는 깨어날 기미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으로 긴급통화를 누르고 구급차를 불렀다. 그러곤 이번에는 너의 늘어진 몸 전체를 부여잡고선 일으켜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다. 너의 이름도 계속해서 불렀다. 너는
너는. 멀리서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여전히 책상 위로 엎드려 있는 너의 몸 위로 멍청이 내려앉은 내 몸은 늘어지듯 가만히 얹혀 있었다. 내가 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내가 너를 깨웠다면 지금쯤 너는 이런 모습이 아닌 게 되었을까? 내가 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내 귀로 들려오던 너의 그 지친 숨소리는 나만의 환청이었던 걸까? 모르겠다. 네가 어쩌다 A를 사랑하게 되었는지도 나는 모른다.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는데도 A는 왜 한 번도 너를 사랑할 수 없었는지도 나는 모른다. 어쩌다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되었는지도 나는 아나? 나는 모르겠다. 우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취업에 성공하고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서 이사까지 해놓고선 많은 돈을 주고 요즘 잘 나간다는 새 소파까지 드리기로 해놓고선 그렇담 너의 당찬 맹세를 미심쩍어 하던 내가 정말 옳았던 걸까? 나는 모르겠다. 네가 왜? 너는 죽었다. 많은 양의 수면제를 먹고 너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너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A가 운영하는 술집으로 향했다. 비는 그런 나를 말렸지만 너의 장례식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은 A를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나와 이 개자식아. 누구시죠? 나를 맞이한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내였다. 그 술집에 A는 더 이상 없었다. 여기 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다고 가게도 넘기고 미국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게 한 달 전쯤의 일이라고 낯선 사내는 알려주었다. A는 재미 한국인 2세였다. 나이는 너보다 8살이 많았다. 그러고 보니 그 애는 A에 대해서 아는 거라곤 거의 없었다. A의 정확한 이름이 뭔지도 나는 모르고 있었다. 너는 알았겠지. A가 미국으로 돌아간 사실을. 그때 너는 A를 붙잡았을까? 설마 지금의 나처럼 생판 모르는 이 사람한테서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아니겠지. 알았겠지. 너는. 그치? 나는 술집에서 나와 그 앞 후미진 골목길을 걸었다. 사랑이 없는 세상은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이 아니라 사랑을 팝니다. 라고 했던 A의 술집 광고 문구가 떠올라 나는 갑자기 헛웃음이 나왔다. 하염없이 걷다 보니 나는 어느새 그 술집 앞으로 다시금 와 있었다. 나는 울음을 참으며 내가 좋아했던 너를 떠올렸다. 많이도 좋아했고 그럴수록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치기만 했던 나의 문학적인 취향. 너에 대한 내 집중도 그러한 내 취향과 별반 다르진 않았을 것이다. 김희진. 1996년 5월 13일 대한민국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 2018년 9월 13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보금자리에서 어머니의 기일이기도 한 그날에 스스로 약을 먹고 죽는다. 유서 같은 건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 나온 지명들은 그 당시가 아니라 현재를 표준으로 했습니다.